남한 변호사와 북한 작가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남편! 북적! 네, 앞서서 잠깐 제가 캐롤이랑 뭐 트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북한도 혹시 뭐 이 성탄절을 알고 있나요? 그게 북한에서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자체를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 극소수의 엘리트나 뭐 그쪽 방향을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 취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냥 다 모르죠.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24일인데 그 24일은 김일성의 본처고 김정일의 엄마지, 어머니. 생모. 그러니까 그 조선의 어머니, 혁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추앙받는데 그 김정숙의 생일이거든, 탄신일. 그래가지고 마치도 그 성모 마리아 같은 그런 반열이 올라 있는데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여성동맹원들 비롯해서 뭐 직장 뭐 이런 데서는 충성의 노래 모임이란 것도 하고 기념 강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행사들을 하지. 그러면 작가님 지금 남한에 오신 지 좀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북에 있을 때도 아예 모르셨나요? 그 성탄절의 존재를? 내가 한 21, 2살, 3살 뭐 그때쯤 알한 것 같아요. 그때쯤 알았는데 호기심은 정탐영화였어요. 이남이 나오는 정탐영화인데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처음 들었어요. 한 공작원이 남한에 잠복 중인 공작원을 만나러 마돈나 다방이라는 데서 접선을 해. 거기를 자주 갔는데 거기 크리스마스 때야. 그런데 간데 캐롤이 정말 멋있게 나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름은 공명은 모를지언정 그건 다 입이 올랐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딱 그래요. 징글벨이네요. 징글벨. 징글벨. 그 징글벨 그거지. 김정일이가 자기가 직접 조직에 운영하던 보천보 전작단이라는 데서 그 명배우를 시켜서 그 노래와 그 연주를 그걸 형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음반에도 실려서 지금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캐롤인 걸 알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라는 말만 아는 사람은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라는 명절이 외국에 있는데 그날에 저 노래를 듣는데 그냥 그런 정도지. 그럼 크리스마스를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 거의 사실 남한에서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엄청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산타를 믿던 안 믿던 간에 같이 집에서 트리도 장식하고 가족들이랑 그리고 트리 밑에 있는 선물도 이렇게 풀고 그런 기억이 너무 행복하게 있고 북한의 어린이들은 산타의 존재도 아마 모를 것 같아서 그런 뭐 선물을 받거나 그날 뭐 주고받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그렇죠. 북한에도 저 철조망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갈래야 갈 수 없으니까 산타 할아버지란 말 자체는 더구나 모르죠. 그것도 개인에 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정말 선물이란 거는 수령님이 주시는 거지 개인들이 주는 선물 뭐 이런 건 선물이란 용어를 잘 안 쓰는데 특히나 간부들끼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예. 간부들끼리는. 그거는 종파적 온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령끼리끼리 모일 수 있잖아. 계파를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선물 가지고. 그래서 그건 뇌물처럼 취급되고 사람을 파벌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온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리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이게 북한의 헌법 위의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어긋나면 정말 난리지. 그래서 선물에 대한 개념이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직장 같은 데서도 명절이면 뭘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직장의 사장이면. 네. 그러면 경리과 같은 데다 얘기해서 이번에 그 직장 예산으로 돼지 좀 잡자. 그래서 돼지 잡아가지고 뭐 한 사람당 그래도 명절 잘 세라고 1kg씩 우리 명절 공급을 했다고. 후방 사업을 했다고 하죠. 혁명전사들에게.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는 좀 이렇게 후방 사업을 좀 합니다. 그다 선물이란 말을 안 붙이거든. 그런 식으로 하지 선물이었다가는 정치적으로. 이제 산타도 주면 안 되고 수령님만 오지. 그럼 선물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 남한에서는 사실 명절 선물을 엄청 많이 주고받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회사에서 제일 무난하게 주시는 게
뭐 스팸 세트 막 뭐 그런 거. 식용유라든가 뭐. 네. 그리고 참치 세트. 이거 네. 자취생 네. 참치 세트 아주 굿이거든요. 약간 그럼 뭐 북한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후방 사업 외에 뭐 다른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품이 워낙 물자가 부족하니까 명절 때 되면 술이라든가 뭐 사탕, 뭐 과자 같은 이런 간식이라든가 뭐 먹는 식용유라든가 뭐 이런 걸 식료품 상점에서 그 자기 그 다 그 어느 동이면 그 동 주민들한테 표가 있어요. 이게 한 집에 얼마씩이라는 다 똑같이 골고루 뭐 혹은 한 명당 얼마 혹은 한 세대당 얼마.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을 살 수가 없지요. 그걸 명절 공급이라고 해요. 그것도 어때는 명절 배려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공급. 예. 근데 시장에 나가면 많죠. 여러 가지가. 장마당에 나가면 많지만은 장마당 건 몇십 배 비싸기 때문에 상점에서 국가에서 파는 건 아주 돈이 조금 들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그런 가치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올해 명절 공급을 할 때면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서 사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야 되잖아요. 네. 나오니까. 근데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몫이 거기 상점에 가면 표가 있는데도 그 줄 서기 싫어서 안 가요. 안 가고 장마당에 가서 질 좋은 거 돈 비싸게 주더라도 자기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그래요. 남한에 오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럼 혹시 남한에 와서 명절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명절 선물을 이제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조금 선물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도 북한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남편! 북작! 사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신정, 구정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정이란 말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일본 잔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날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혹시 북한에도 그런 뭐 개념이 있는지 있다면 뭐 언제를 좀 더 쉬고 언제를 명절로 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거기서도 설날이라고 하죠. 설날이라고 하는데 다만 여기처럼 신정, 구정이란 말은 사용을 안 해요. 양력설, 음력설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래는 북한은 그 소련식대로 서양처럼 그냥 양력 1월 1일만 신정만 설로 2일을 휴식을 했죠. 그러다가 훗날에 그래도 음력설도 전통 명절인데 해서 하루씩 쉬기는 했어요. 남북 관계가 이 교류가 이게 6.15 공동선언을 전후해서 그 전에부터 이게 좀 남북 간에 서로 이게 내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저쪽하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그 북한 당국에서 조금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민족문화유산을 기준히 여길 때 대한 김정일의 뭐 말씀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음력설을 더 크게 세는 거로 바뀌더라고. 음력설을 크게 세는 거는 그렇게 오래지 않죠. 북한은 새해를 통해서 모든 걸 리셋하고 다음 해에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첫 출발 진지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하네. 그러니까 새해 첫 전투를 위한.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그해 신년사도 하잖아요. 이제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김일성 때부터. 네네. 그러니까 그 신년사를 수령이 나와서 하는 날이 그게 그냥 지나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니지. 매우 중요한 날. 한 해 동안 나아갈 진로를 가르쳐 탁 밝히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년사를 들어야 되니까 신년사 듣고 또 신년사가 다음날 노동신문에 실리면 그걸 또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그것도 받쳐야 되는데 다 학습하라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내용 파악하는 정도지. 그래서 특별히 그걸 잘 외우는 사람들이 직장마다 젊은 청년들 머리 좋은 네. 특히 아가씨들이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머리도 좋고 충성심도 높은데 이거 어찌나 빨리 외워버리는지 그러면 그것도 직장별로 신년사 통달 경연이라는 것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도 주고 네. 아주 충성심 높다고 치아도 받고 그렇게 자주 반복되면 이제 조선노동당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수도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그래서 신정은 중요하지. 북한도 설 연휴 때 뭐 제사나 이런 걸 지내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웃 어르신도 만나러 가고 이런 게 있나요? 그거 당연하지. 이거 그런 민족 전통은 뭐 남이나 북이나 그 다 뭐 같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애들 세배도 하고. 김일성이 살아생전에는 뭘 좋아했냐면 아이들이 설맞이 공연이란 거 그 평양의 학생 소년 궁전이라는 데서 그 했는데 김일성이 거기 가서 그 공연을 보면서 이게 설을 가서 밤 12시 넘어야 끝나거든. 그러면은 그때 애들이 김일성에게 세배를 하거든. 12시 저 종이 나게 되면 12시 세배를? 그럼 김일성이 가서 애들 안아주고 그래서 사진 찍고 했거든요. 그걸로 설을 하는 게 근데 김정일 때부터는 왜 애들 잘 이뻐 안 하는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또 당연히 민간에서도 다 이 어른들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세배를 한 웃어른이 없다 하게 되면 동네 웃어른이라도 찾아가서 다 절을 하고 술 한잔 먹고 새해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다 인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세뱃돈도 주고 하는데 그 세뱃돈도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풍속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한때 그걸 좀 그렇게 좋지 않게 봐가지고 어린 애들한테 돈 주면 그 어릴 때부터 돈의 맛을 들고 불건전하다 이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잘 안 했는데 훗날에 보니까 모든 게 없어지고 경제가 점점 박하고 하니까 뭐 누가 뭐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공짜로 좀 좋지 뭐 애들도 사탕도 어디 제대로 못 먹는데 그 세뱃돈이라도 받으면 애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냥 주는 걸 오히려 안 주면 미안해하지. 남편! 북작 제사에 차례상 놓는 것도 네. 북한 네. 사람들 제사상을 남한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아요. 나는 보니까 이 차례상 제사 할 때마다 이게 뭐 여자들이 힘들고 죽을 마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이게 남한 본토백이 제사에 가봤더니 어마 이거라고야 얼마나 복잡하고 여자들이 힘들게 생긴 뭐 어떠만 맨날 붓고 있어요, 정 이렇게. 네. 맨날. 우리 북한 사람들 하는 식은 간단해요. 뭐 북한은 그냥 사진 넣고 어쨌든 조상님이 맛있는 거 드시면 되지. 돼지 대가리도 넣고 무슨 뭐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뭐 이렇게 적서 이렇게 넣는데 별로 그 절차를 안 따져요. 심지어 최근에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셨잖아요. 제사상에다 담배를 풀어 붙여가지고 고구 접시 넣고 거기다 아버님 담배 피십시오. 아니 저라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 그리고 그 상을 그 모아 앉아서 다 거기서 헐어서 모아 앉아서 먹는 걸 밥도 또 먹고. 조상에 대한 그 도덕이고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회주의 그 사회를 하면서 이게 조선시대 풍습은 복고주의고 낡은 문화라고 해가지고 한때는 제사 자체를 못 지내게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야밤 상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 막. 야밤 상경에 창문 가리고 몰래 그 지내니까 마지막에 있다가 김일성이 풀어놔. 이거 뭐 암만 말해도 계속 하는 거. 그거 원래 그 귀신한테 하는 거 아니고 조상이 못다한 혁명위협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계승해서 완수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자리라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라 뭐 이렇게 했거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집안이 되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건 당에서 요구하는 것 뿐이고 내가 보면은 어느 제사집에 가봐도 그렇게 결이 다지는 집이 하나도 없더라고.